네, 지난 금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린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차를 투입하고 언론사의 요원을 파견해서 보도를 통제한다는 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단순 검토를 넘어서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사면 초과에 몰린 기무사, 고강도의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 이 기무사 계엄령 세부 문건 67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좀 이 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군대는 불행한 역사가 있죠. 국민이 원치 않은 이 군대의 출동으로 헌법이 파괴가 여러 번 됐었는데 5.16, 5.18, 80년도 12.12, 5.18, 80년도 광주 항쟁 사건이 그거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국군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번 사건이 났어요. 예. 이번 내용을 보면 오히려 5.16이나 12.12, 5.18 광주구 양민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종합사전 같은 그런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더욱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이번 이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탄핵이 기각이 됐으면 정말 이 폭력 시위가 있었을까요? 5.18 우리가 광주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예. 네. 그때 광주 시민들은 아주 조용한 입장에서 자기 입장들을 개진했었어요. 네. 근데 군대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네. 일방적으로 죽이고 때리고 칼로 쑤시고 이랬어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도 보면 우리 군대가 아직도 촛불 집회를 물리적으로 이 진압을 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예. 오히려 시민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거기를 진압하겠다. 이런 기획으로 환히 보이거든요. 네. 언론사를 56곳이나 통제하고 예. 국회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대한민국을 아예 이런 식으로 수라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자기네들이 권력 체계를 강화하겠다. 네. 이러한 모의라고 보았을 때 명백한 군사반란 예비 음모죠. 어찌됐든 당시에 기무사의 판단은 이게 기각이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을 시 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일단 군대, 기무사. 지금 이 기무사가 꼭 기무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예. 네. 기무사는 장관이 지시에 따라서 자기네들을 수행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때 장관 혼자 이걸 했는가? 이 문제는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대목이거든요. 아무튼 군대가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은 이해 못할 부분이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치안 유지의 1차 책임은 경찰입니다. 예. 네. 우리 경찰은 막강한 이 치안 유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얼마나 제압할 수 있는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경찰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데 예. 나라를 최후에 지켜야 될 전쟁을 필요할 때 준비해야 될 군대가 그런 준비는 안 하고 국민들을 들쑤셔서 거기에 나오겠다는 준비를 했다. 이건 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네.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광화문과 여의도에 이런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을 하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언론 보도 통제까지 이런 좀 계획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놀랍다, 좀 무섭다 이런 좀 반응들인 것 같거든요. 섬찟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 5.16이나 5.18, 12.12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제 참 SNS 세상이 됐는데 예, 군인 스스로도 그래요. 지금은 SNS가 너무 발달돼서 네. 쿠데타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지만 이러한 버젓한 계획들을 볼 때에 예. 아직도 우리 군의 DNA에 5.16, 12.12, 5.18 이러한 DN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집대성해내고 있다. 네. 놀라운 사건을 볼 때에 대한민국의 참 큰 그 위기 요인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이제 실제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내용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살펴보면 계엄 포고문까지 이미 작성이 돼 있었고 또 과거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그때 계엄 문건도 같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7, 80년대와 좀 동일한 시선으로 그 촛불 집회를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5.16이나 12.12나 5.18 때 빠졌던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일부 정치군인들이긴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향수를 권력을 찬탈을 해서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씩 이렇게 누렸지. 예. 네. 이러한 향수를 아직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개혁은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것은 기무사뿐만이 아닙니다. 네. 예. 또 통상적인 이 계엄 매뉴얼이랑은 좀 달리 계엄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이 아니라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대도 특정 계열 출신들, 뭐 어느 학교, 뭐 어느 뭐 계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열에 맞춰서 이 계획을 했다라고 지금 지적받고 있어요. 네,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3사 출신이니까 빼고 우리 뜻과 달리 갈 수 있으니까 네. 빼고 우리하고 아주 선후배 간에 질서 정연하게 뜻을 맞출 수 있는 사람끼리 해보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지적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그 계엄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했다라는 게 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하게 의원의 어떤 체포 계획 이런 것까지 좀 담겨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네, 좀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계획을 보면 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 그런 세밀한 계획까지는 우리가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 계획에 보면 연합 뉴스까지도 다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들어올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 예, 방송사도 국회도 네. 국회도 전부 자기네들 멋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네. 야당은 잡아넣을 사람은 한 50명 잡아넣고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여당이니까 여당이 다 나오면은 그 성원이 돼서 계엄 해제 문제를 다룰 수가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조정하고 네. 이런 기회까지 자기네들이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거의 군사 쿠데타보다 오히려 정밀하게 기획을 세웠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이 청와대 문건 공개에 있어서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양쪽의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겠어요? 예. 네네. 그분들은 국민 앞에 진짜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되돌아봤을 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들이 예. 저렇게 정권을 대통령 자리를 사익을 위해서 마음 놓고 해치면서 농단한 이유를 보면 네. 군사 쿠데타라도 통해서 정권 없는 영원한 자기네들만의 세상 이런 것들을 꿈꿨다는 그러한 그 첩보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네네.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게 참 정보나 소문만은 아니었구나. 그런 허탈한 느낌을 받게 되죠. 예.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이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이 문건 보고를 좀 뭉갰다, 뭐 이런 논란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무적 판단이 이제 정상회담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고려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군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예. 좀 정무적으로는 때로는 너무 수월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뭐 대수롭지 않지 크게 뭐 우려될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마 송 장관으로서는 지금 이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송 장관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 말씀을 들어보면 6.13 선거도 앞두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 남북 회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막 과대하면은 거기에 혼란스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 상대 정당들의 저항이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것을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혁신적인 개혁을 만들면 이러한 이 내용들을 네.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어요. 좀 쉽게 보셨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이 특수단의 수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수사의 방향이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잖아요. 좀 문건 작성 지시 또 보고는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로는 지금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그걸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한민구 장관은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그렇게 권력을 막 탐할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회자되는 일은 저희들이 못 봤고 네. 제가 한민구 장관을 평소에 봤던 느낌도 그래요. 그러한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혼자 지시했다?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고 네. 이것은 반드시 당시 청와대의 그 안보 관계자들이나 최고 권력자들 이런 분들이 모르고 이 일이 진행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다면 이 특수단의 수사가 최종 그 윗선까지 좀 가능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조사를 안 하면 이 전모를 밝혀서 우리 국군을 제자리에 오게 하기가 퍽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그 책임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돼 있어요. 제가 진즉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특수수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일반 검찰이 여기에 합류해서 합동수사단이 이루어져야 네. 이번 사건이 종합적으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중순쯤 뭐 개혁안을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발표는 아니고 보고서를 낼 텐데 예. 원래는 7월 중순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태가 영 다른 부분으로 왔죠. 그래서 예. 지금 과거에 기무사 경험을 가졌던 고위 이 장교들도 우리 개혁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해보니까 그분들 스스로 우리 친정이지만 네. 기무사 이름으로 더 이상 임무 수행이 어렵겠다. 그 뭐 해체의 이야기가 좀 그런 네. 단계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도 지금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고 내용과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비한 새로운 정보기구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장영달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